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또 외국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것이 2018년 11월 29일, 30일, 12월 1일 이것이 그 G20 정상회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여행 일정은 이 날짜와는 크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외여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행정 업무에 있어서 결석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G20 정상회의는 단 3일인데 거기에 참석한다 하는 핑계로 그 전에 앞에서 이틀 그리고 그 뒤에서 사흘 더 놀겠다. 일단은 일정을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그 앞에서 이틀간 11월 27일과 28일이 여행 일정에 들어있는가?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계기에 체코를 방문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참석하는 계기라는 뜻은 가는 길에 들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의지에는 없고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청와대는 특히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서 체코를 방문한다. 그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간 기착지라는 것은 대통령 전용기의 급유지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여행 경로 청와대가 밝히는 바에 의하면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경로를 따라가 보면 한국에서 서쪽으로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지구 한 바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정말 한 바퀴가 됩니다. 그러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날짜만큼만 자신의 그 업무 테이블을 비우고 최대한 빨리 갔다 오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충실한 공무원의 태도이겠지요. 그런데 가기 전에 가다가 좀 놀다가 가고 갔다가 오는 길에 또 좀 놀다가 오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면 그 이전에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겠죠. 그런데 가는 길에 앞뒤를 채워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마치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성실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가는 길에 체코에서 이틀간 머물다 간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21일 동아일보의 내용인데 체코에서 2019년 초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국제 입찰을 할 예정이다. 그 총 사업비는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의 길에 그래서 체코를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가상하다고 하겠죠. 국내의 원전은 다 부수겠다고 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라도 해외 수주라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또 국민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갔다 오고 체코를 별도로 가는 것하고 G20 정상회의를 가는 길에 체코를 둘러서 한 바퀴 둘러서 갔다 오는 것하고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양측의 G20 정상회의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체코에 가는 것 역시 그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그렇다 하는 것쯤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력이 없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무능한 보좌하는 공무원들 그들이 벌이는 일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소개할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0월 31일 체코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체코는 자금 조달에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곳에서도 역시 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해서 그 환경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추세를 따르고자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후에는 원전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있는 입장이어서 실은 현재 있는 시설을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할 경우에 장점은 하나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그러한 계획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있는 시설을 10년 연장해서 쓰게 되면 신규 건설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분의 1 밖에 들지 않는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꽤 괜찮은 방안이다. 이런 논의가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차 체코를 간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러한 체코 국내 사정 그리고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원전 폐지를 앞장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성과를 거두기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와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 그것은 유명한 제인 360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최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도네시아가 우리와 KF-X 건으로 현재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그 책임 이행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좀 늦게라도 그 계약 이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체코 등 그 거래처를 이미 다른 여러 나라를 모색하고 있고 거기에 중요 국가로 체코가 들어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거기에 가는 것이 이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둘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G20 정상회의 뒤에서 사흘간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12월 2일, 3일, 4일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뉴질랜드를 방문한다. 일단은 계기에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는 길에 들르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 특별한 의제 없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국빈 방문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기로 하죠. 이것은 초대하는 국가에서 먼저 그 뉴질랜드에서 초청을 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번의 국빈 방문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가 발표한 뉴질랜드 정부의 보도자료 부분입니다. 이것이 2018년 11월 20일 그곳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 42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던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고 그의 말입니다. I met with President Moon. 나는 문 대통령과 만났다.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면은 on the sidelines of 뭐뭐의 기회에 만났다. of 이하의 기회에 만났다. of 이하가 무엇인가 하면은 The East Asia Summit and APEC.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의 APEC의 기회에 문 대통령을 만났다. 언제냐 하면 last week, 지난주에. 그래서 아던 총리가 지난주에 동아시아 정상회의하고 APEC의 그 기간 중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nd 이제부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he expressed, 그가 말했다. expressed, 그가 직접 얘기했다. 이런 것이죠. How much, 얼마나 he was looking forward to 이하를 갈망해 왔었는지, 손꼽아 기다려 왔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했다. 무엇을 기다렸느냐? Coming back to New Zealand. 뉴질랜드에 또 가는 것을, 뉴질랜드에 다시 가는 것을. Following visit, 뭐뭐에 이어서 방문한다. Here in 2006년 그리고 2015년 그 두 번이나 이미 갔다고 하는 것인데 그 두 차례의 방문에 이어서 또다시 뉴질랜드에 가는 것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던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뉴질랜드 정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지금도 그 정부에 가면 게시되어 있는데 첫 단락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을 첫 단락에 넣지는 않죠. 상대방의 품위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는 혹시 이거 찔러서 애걸복걸해서 그래서 가는 국빈 방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보도자료 발표 시각의 문제입니다. 뉴질랜드 현지 시각으로 11월 20일 오후 8시 42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4시간 차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뉴질랜드가 4시간 먼저 가는 것이죠. 우리 청와대 페이스북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날 오후 2시 28분에 이것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후 2시 28분이면 뉴질랜드는 오후 6시 28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 20일 오후 6시 28분에 뉴질랜드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손님을 초대하는 뉴질랜드에서는 2시간 이후 발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국빈 방문 발표를 손님이 주인보다 2시간 이상 먼저 발표한다. 이것은 좀 체면을 잃은 행위고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은, 그리고 그 내막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죠. 어떻든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뉴질랜드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빈 만찬을 못 먹는다. 그것을 뉴질랜드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발표한 국빈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영식, 총독관저에서의 오찬, 점심 식사입니다. 오클랜드 전쟁기념관 투어, 오클랜드 한인 간담회. 국빈 방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간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테이트 비짓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단은 철자가 스테이트의 S가 소문자로 쓰였고 제목을 포함해서 2번 쓰였고 스테이트 런치에서 스테이트가 1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도 그렇고 또 일정표를 보더라도 마치 그 지방 행사 같은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뉴질랜드 현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 현지 뉴스는 단지 중간 급유지로 비공식 방문이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어서 시간은 조금 이른 때에 나온 뉴스이기는 한데 이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선데이 타임즈 2018년 10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클랜드를 경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동포들과 12월 3일에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공식 외교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일 같은 뉴질랜드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과 관련해서 동포 간담회 등 구체적 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번 방문이 비공식 방문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언제 도착해서 출발하는지 등도 전후의 일정과
공관을 통해 준비 중인 동포 간담회 소식 등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동포 간담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간담회가 오찬인지 만찬인지 정도의 정보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체류 기간 동안 뉴질랜드 정부와 접촉이 있을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 중간 급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로 뉴질랜드가 선택되었다고 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뉴질랜드 정부 발표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11월 15일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과거부터 쭉 원하고 있었다고 직접, 보통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단지 중간급유지로 들를 장소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참 얼마나 치졸한가, 작은 이익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이런 인상, 그런 인상을 주는 면이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좀 합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10월 31일에 공관에서 동포 간담회를 이미 준비했다. 대통령이 어디 가면 환영하는 그 교포들이 오곤 하지요. 그것을 공관에서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사전 준비고 그렇지 않으면 동원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참 낯뜨거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21세기에도 저런 일을 하는가. 그런데 어떻든 공관에서는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급유지라는 것보다는 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에게 한 이야기가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정도의 품위는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왜 그런 것일까? 또 그 다음 의문이 생기는 거죠. 혹시 뉴질랜드가 문재인의 타지마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지마할은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가 그렇게도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인도의 명소라고 해야 하겠죠. 유적지 그곳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으로 다 올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8년 7월 9일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그의 배우자인 김정숙 씨를 동반했습니다. 그랬을 때 김정숙 씨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후마윤 묘지를 방문했다. 이것이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고, 브리핑에서 소개하는 김 여사의 말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타지마할에 가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타지마할의 전신인 이곳에 오게 되었다. 다시 인도에 오게 되면 타지마할에 꼭 갈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은 김정숙 씨라는 인물이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개념 없는 여성이었구나, 그러한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는 기어이 타지마할을 갔습니다.
그것이 2018년 11월 7일 일인데 그때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3박 4일간 인도에서의 기억들을 소중히 잘 간직하겠다. 그러면은 이 3박 4일간 인도에서의 기억들은 어떻게 간직을 할 것인가? 김정숙 여사의 머릿속에, 그의 기억 속에 간직이 되겠죠. 그것을 빼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수행은 결코 아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누린다기보다는 공무수행을 하는 김에 취득하는 이득은 아니다. 그것이 분명하죠. 바로 이러한 스스로 이야기한 이 내용은 김정숙 씨 개인의 이득이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 하는 것이 스스로 자백을 통해서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공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8년 11월 7일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가는 것은 인도를 방문할 때 그가 초청받은 행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데 그곳을 갈 때 인도 UP주의 관광부 장관, 여성부 차관, 전력 장관, 주한 인도 대사,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러한 양국의 여러 공무원들이 김 여사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 브리핑의 내용에 있고 브리핑의 사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김 여사를 퍼스트 레이디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김정숙 씨는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자연인 문재인 씨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그가 청와대의 숙소 영역을 사용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은 자연인 문재인 씨의 배우자인데 문재인 씨가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그 자신에게 그러한 법적인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제도가 없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인도에서는 분명히 김정숙 여사를 퍼스트 레이디라고 인식을 했고 그것이 또 다른 청와대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도의 장관이 이렇게 지위가 높은 분이라고 한 것이 브리핑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는 김정숙 씨를 이렇게 지위가 높은 분으로서 대우를 한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죠.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는 대통령인 공무원을 보좌하는 그러한 공적 신분을 누리면서 이번에 그와 같은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합니다.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면서 퍼스트레이디라고 함으로써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타지마할 관광을 국빈대우를 받으면서 누렸던 것이다. 국빈대우라는 것은 역시 고민정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씨가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앞세워서 스스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이 부분은 사취
임에 분명하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는 타지마할을 이런 식으로 관광을 했습니다. 장관들, 양국의 장관들을 거느리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역시 뉴질랜드를 자기의 개인적인 다시 가보고 싶다. 2번 가봤는데 또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개인적인 절절한 그 소망을 피력하면서 그곳을 가고자 했다. 지금 가기로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왜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결국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애거를 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마지못해 불러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서도 가고 싶었던 것일까? 게다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왜 비공개 일정으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고, 또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이와 연결해서 기억력이 좋은 국민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동포간담회를 하면서 뉴질랜드에는 양정철 씨 형도 산다는데 그도 또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이 궁금해할 사항이 아주 많은 그런 뉴질랜드 방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냥 그렇게 한국에서 체코 갔다가 아르헨티나 갔다가 뉴질랜드 들러서 한국으로 오는, 그래서 지구 한 바퀴다 라고 했던 부분도 또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쉽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세금으로, 공짜로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혹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꿈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고궁체험을 할 때 스탬프 찍기를 하죠. 한 바퀴 돌았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타지마할도 그렇고 또 뉴질랜드도 그렇고 지구 한 바퀴도 그렇고 G20 정상회의를 간다고 하면서 목적지를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갔다 온다 하는 것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식구, 물론 청와대 핵심 멤버만 포함이 되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마음껏 즐기자는 것인가? 그 모습을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내놓고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그러한 권력잔치에 취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국민에게 보여도 그만이다 하는 심보인가? 착잡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국민이 불쾌하다, 착잡하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은 혹시 그것이 탄핵사유인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탄핵사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